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나름 좋았죠. 그렇지만 주가는 영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엔비디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몇몇 투자자들은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을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인공지능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공지능 이야기, 엔비디아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주식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애초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예상보다 수십 프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작 5% 정도, 한 자릿수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제 실적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 수준의 평균치보다는 높았지만 예상 수준 범주 내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를 보면 연초 대비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만 해도 연초 대비 1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6%대의 장대 음봉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 다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까? 언제 경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차트쟁이들이 보기에는 이미 엔비디아의 주가는 3중 천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점 돌파를 3번 정도 시도했었는데요. 이것을 돌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강한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향후 힘든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측면에서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에 대기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젠슨 왕도 이 부분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대기 수요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생성형 AI는 학습과 추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습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 모델이 스스로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고요. 추론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죠. 지금까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누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습 과정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추론에 집중하게 되겠죠? 물론 엔비디아의 GPU가 추론에도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엔비디아 칩 하나에 5천만 원이나 한다고? 우리가 추론할 때까지 그걸 써야 해? 조금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싼 거 없어? 다른 회사에서 자체 개발 칩도 만든다는데 그거 쓰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론 단계에서 엄청난 고성능 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점점 둔화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률 역시 점점 둔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칩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 4개의 회사에서 꾸준히 사주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기 위해서는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이 더 좋아야겠죠? 그런데 이 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요즘에 경기 침체니 경기 둔화니 말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인터넷 광고 매출,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을까요? 성장은 나올 수 있겠지만 23년도에 폭발적인 성장만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이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계속 살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빅테크 기업들의 다음 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들 기업의 대규모 투자의 증가 속도가 이번 2분기 때 정점을 찍고 앞으로 쭉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학습보다는 추론 중심의 시대로 축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들 입장에서도 구하기도 어려운 칩을 웃돈까지 얹어서 살 필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 이르면 성장률이 여전히 두 자릿수이긴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었던 23년도보다는 많이 둔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하드웨어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애플 같은 회사들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 부분은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편한 투자를 돕기 위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이미 반도체보다는 애플 같은 회사의 비중을 늘려야 하고 국내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조선 섹터, 바이오 섹터 이쪽에 집중 투자하시라는 의견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네프콘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대장인 엔비디아는 그래도 나름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다른 대장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에 비해 중소형주이다 보니 가격 하락이 더 크게 나온 것 같고요. 최근에는 힌덴버그의 공매도 리포트, 연례 보고서 제출 지연, 악재까지 겹치면서 더더욱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뿐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D램의 3대장이라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60달러 부근의 고점을 찍고 현재는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회사 역시 과거의 고점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전망이 요원한 상태이죠.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는 이제 끝난 것일까요?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반도체의 2년 상승 사이클은 네프콘에서는 매일같이 강조드리는 내용이고요. 전체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2019년부터 코로나 이후 전자기기에 대한 가수요가 강력하게 붙으면서 주가가 역대급으로 한번 상승했었죠.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가수요가 약하네? 실적 전망치가 과도하게 잡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년 동안 내리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네요. 그럼 하이닉스는 다를까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다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HBM을 양산했기 때문에 최근 2년 상승 사이클 동안에 주가 상승이 가팔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이 최근 강했던 만큼 최근에 주가 하락 역시 크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2년 주기대로 움직인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엔비디아든 쭉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분간 반도체 회사는 최근 고점을 회복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 이야기이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전망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20일 반도체 업황의 피크를 준비하라 이러한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과거의 모건 스탠리는 2021년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 Winter is coming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업황의 다운 사이클을 예측한 바가 있죠. 저도 이 보고서 기억납니다. 이 보고서 발표 이후 반도체 관련주들의 고점이 형성되었었죠.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의 말이 맞다면 이번에도 반도체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이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성장할 거야. 인공지능은 끝없이 성장해. 이제 성장 초입에 불과해.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곧 인공지능의 호황보다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피크아웃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은 내년까지는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주가라는 것은 실제 실적에 1년 정도 선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쯤 반도체 실적이 피크아웃 하게 된다면 올해쯤에는 반도체 관련 주들의 주가 역시 피크아웃 하지 않을까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참고로 봐주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